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2026년 2월 20일 미국 증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오르면서 기분 좋게 끝난 하루였어요. 근데 말이죠.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와, 이거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 싶은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신호들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두 가지 핵심 동력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동력들이 만들어낸 5가지 상승 패턴, 그 다음이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죠. 가장 뜨거웠던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하나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미증시 동향과 의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날 시장이 우리한테 아주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꼭 풀어야 할 숙제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날 3대 지수 모두 괜찮게 올랐습니다. S&P 500이 0.6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0%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다우존스도 0.47% 상승 마감했죠. 이 숫자만 딱 놓고 보면 투자 분위기 좋았네, 기분 좋은 날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나온 경제 지표들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최악이었거든요.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가 3%였는데 1.4%, 반토막도 더 낮죠. 연준이 제일 예민하게 보는 근원 PCE 물가도 여전히 3.0%로 높았어요. 아니, 경기는 꺾이고 물가는 안 잡히는데 시장은 대체 왜 웃고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반전의 두 가지 핵심 동력, 이 어두컴컴한 거시경제 지표라는 안개를 한 방에 걷어버린 결정적인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의 판결. 미 연방대법원에서요,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했던 어마어마한 관세가 잘못됐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기업들이 이미 냈던 세금 무려 1,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 퍼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AI의 수익성 증명입니다. 이제 AI가 그냥 와 신기하다 하는 기술이 아니라 알파벳의 사례처럼 진짜 기업 고객들한테 돈 받고 파는, 즉 매출이 찍히는 사업이 됐다는 걸 시장이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돌아가니까 시장 전체에 아주 뚜렷한 5가지 상승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이 5가지 패턴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급등했던 종목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요. 신기하게도 딱 이 5가지 패턴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사법적 구제, AI 수익화 전환, 의료기술 생태계, 에너지 효율 최적화, 그리고 전략적 M&A. 자, 지금부터 이 패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움직였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패턴, 사법적 구제입니다. 이름 그대로 법원 판결 하나로 거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본 기업들 이야기죠. 특히 해외에서 물건을 많이 들여오는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은 이미 냈던 관세도 돌려받을 수 있고 앞으로 내일 관세도 줄어드니까 이건 더블 혜택 아니겠어요? 주가가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패턴은 AI 수익화 전환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더 이상 AI가 우리 이런 거 개발 중입니다 하고 발표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알파벳이나 링센트럴처럼 기업 고객들한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는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까지 관련 생태계 전체가 함께 들썩이는 아주 강력한 흐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기술 생태계 패턴이에요. 이거 마치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앱스토어를 쫙 묶어서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의료기기도 단품으로 팔지 않아요. 웨어러블 기기랑 데이터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매달 구독료를 받는 거죠. 특히 당뇨 관리 분야에서 인슐린 펌프랑 혈당 측정기가 서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완벽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 텐덤 다이아비티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네 번째 패턴, 에너지 효율 최적화입니다. 이제 에너지를 그냥 많이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하면 이걸 똑똑하게 아껴 쓸까가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ESG 규제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요. 바로 리전스코프처럼
대형 빌딩의 에너지 낭비를 막아주는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크게 주목받은 이유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패턴은 전략적 M&A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회사 주주들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를 돈과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기업들이죠. 좋은 회사에 인수합병 되거나 링센트럴처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준다거나 인슐렛처럼 자사주를 사들여서 주가를 방어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인 기업들이 시장에 뜨거운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미국 시장의 5가지 패턴, 이게 놀랍게도 그대로 우리 한국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관세 해소 이슈는 현대차나 쿠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AI 수익화는 뭐 말할 것도 없이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의료기기 구도파는 이오플로우, 에너지 효율은 LS 일렉트릭, 그리고 M&A와 주주 환원은 요즘 정말 뜨거운 밸류업 프로그램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 이날 시장에서 가장 빛났던 상위 20개의 종목을 하나씩 직접 만나보시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5가지 패턴이 이 기업들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1위, 정말 놀랍죠. 텐덤 다이아베티스. 하루 만에 무려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인슐린 펌프 만드는 회사인데 단순히 기기만 팔던 사업 모델을 구독 서비스로 바꾸겠다는 기대감 하나로 이렇게 날아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오플로우와 사업 모델이 정말 비슷하죠. 2위는 링센트럴인데 AI 메시징 수요 폭증에 첫 배당 실시라는 호재가 2개나 겹쳤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을 하는 더존 비존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그 뒤를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 덕을 본 반도체 웨이퍼 기업 AXT,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주목받는 특수보험사 아테그리티, 마지막으로 비용 절감에 성공한 부동산 플랫폼 오픈도어가 상위 5위권을 차지했습니다. 6위는 아까 봤던 에너지 효율 패턴의 대표 주자죠. 리전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스마트 빌딩 수주가 늘면서 15% 넘게 올랐는데 국내 LS 일렉트릭이 가진 기술과 정말 유사합니다. 이어서 7위부터 10위를 보면 방사성 의약품, AI 콜센터, 항체 치료제, 광통신 분야는 다 다르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아주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11위는 스톱허브, 온라인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 파는 곳이죠.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거래액이 급증했고요. 14위 에치를 보면 이 회사는 정말 운도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 관세 환급이라는 아주 큰 선물까지 덤으로 받으면서 8% 넘게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맞춤형 커머스인 지그재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5위에 아주 익숙한 이름 슈퍼마이크로가 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정말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이죠. 국내에서는 HBM 장비로 유명한 한미반도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위부터 20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코닝의 광섬유가 잘 팔렸고 인슐렛은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기업, 바로 알파벳과 아마존입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의 상승 이유를 보면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완벽하게 요약됩니다. 알파벳은 AI 수익화, 아마존은 사법적 구제, 즉 관세 환급, 시장을 움직인 두 개의 핵심 동력이 이 두 회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각각 네이버와 쿠팡을 바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큰 흐름부터 개별 종목들의 속사정까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해 보였던 하루의 시장 움직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 3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시장은 거시경제 지표라는 큰 그림보다 개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촉매제, 즉 카탈리스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GDP가 안 좋고 물가가 높아도 법원 판결이나 AI 수익화처럼 훨씬 더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시장은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그리고 둘째, AI는 이제 꿈의 단계에서 숫자가 찍히는 단계로 확실히 넘어왔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거시경제라는 커다란 소음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개별 산업 안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혁신과 정책적인 수혜를 정통으로 막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내는 안목,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선별안이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